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아이고, 영상을 찍기로 약속을 해놓고 일이 바빠서 계속 영상을 못 찍고 있네요. 주제는 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좀 얘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목에도 올리겠지만, 제가 이제 211 착수법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실장님 211로 끼면 어때요? 211로 길들여주세요. 111로 길들여주세요. 뭐 길들이는 게 뭐 다 똑같죠. 착수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망이를 길게 잡냐 짧게 잡냐의 차이예요. 근데 길들이는 게 211 길들이기, 111 길들이기 그건 없어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211 길들이면 이렇다, 111 길들이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뭐랄까 외형에 맞춰서, 아니면 관념적으로 이런 모양이 211 길이야 라고 접근하시는 그런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외형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작점이 이제 제가 공동구매했었던 이 060 패턴 IP. 이게 뭐죠? 세로형에서 글러브가 이렇게 211에다 검지 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 실장 너는 211 착수 반대하는 놈이 왜 갑자기 211을 끼고 앉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걸 써보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찍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먼저예요. 네. 공방에 가공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셨다고 몇 개월 동안 집에서 왜 만지셨다는데, 이분도 똑같이 211에다가 검지 보시면 나와있죠. 이렇게 211에다 검지 빼고 착수하시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손은 내 손과 상관없는 걸 꺾여가지고, 그래서 안에 공이 돌아요. 그래서 맵이 벌써 이만큼이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1 길들이기의 관념이 어찌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접근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메이저리그 보면 이렇게 잡던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자, 이게 왜 잘못됐을까? 뭐 잘못된 거라고까지는 할 수도 없어요. 마음 심적으로 이해는 가요. 사회인력을 하면서 공을 이렇게 떨구는 스트레스라든가 못 잡으면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211을 착수를 하고 엄지를 내려서 이렇게. 그래서 공을 좀 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구가 안 늘어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말씀드렸죠. 글러브가 가로냐 세로냐? 가로다. 여기에서부터 접근이 잘못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캐치볼을 할 때 글러브 끝이 앞을 보고 잡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잡아서 오므리는, 아니면 잘못된 세로 방향, 손목을 제껴서 오므리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에 노출되죠. 다칠 수도 있고. 그럼 땅볼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손이 어떻게 돼요? 외전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손목 꺾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지의 내전,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직이 돼. 핸들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야구 기술이잖아. 그럼 제가 하는 바는 뭐냐? 결국에는 웹이 끊어지고 터지고 글러브와 검지 중지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사이가 균열이 생겨 찢어지든가, 아니면 힘을 받다 보니 엄지 검지 사이 여기가 찢어지는, 고가의 글러브를 사서 내구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러니까 글러브적으로 접근하면 글러브가 쉽게 망가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11 착수냐 111 착수냐는 손님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쓰시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알고리즘이 계속 떠요. 야구 레슨과 관련돼서. 그래서 어느 그 레슨장 요즘 막 핫하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반성하고 있어요. 예전에 진짜 5, 6년 전에 유튜버들 보면 좀 뭐랄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들랑 비슷한 내용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걸 갖고 오셨지만 뭐랄까 약간 관념적인 얘기, 그 틀에 좀 맞추는 얘기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저에 관한 메커니즘, 원리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 20년 전에 저한테 가르쳐줬던 애들 형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팔꿈치가 나와서 이렇게 던져야 돼 이렇게 했던 애들, 물론 걔네들도 그렇게 시합 때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가르쳤던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구나. 아, 방망이는 다운스윙 막 얘기하면. 네. 그런 것들, 옛날 야구가 과연 틀렸을까라고 했을 때, 아, 의도는 뭔지 알겠다라는 거 이제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글러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랄까, 모양의 틀에 맞춘다라든가 뭔 이렇다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해왔던 방식이 어찌 보면 기저에 대한 얘기, 사람 손의 관절,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던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데 좀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좀 더 분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공부 좀 많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잘 풀어낼까에 대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 영상들 중에서 아, 필과 리얼은 다르다. 즉,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 네. 조금 솔직히, 좀 뭔가 이렇게 탁 하고 치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 211을 착수했을 때 실전과, 즉, 실제, 리얼과 필은 다르다는 개념이 여기서도 접목이 됩니다. 자, 060 모델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역방에다가 제방금 빼고 211, 즉 2번 가공으로 거기다가 211을 착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211을 착수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공을 잡을 때 우리가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글러브 가로 잡으면 이렇게 잡죠. 자, 캐치볼 할 땐 모르겠지만 땅볼을 잡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았죠. 자, 갑니다. 흔들림 잡았어요. 웹에 안 닿고 있죠? 공 물려 있죠? 자,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상태에 제가 손을 빼면 저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악수하듯이 잡고 있었지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즉, 선수들이 내려잡는다 이런 모양을 하는 거는 옛날에 오타니 선수도 네칸 이렇게 글러브 설명했지만 이거는 글러브의 모양을 손으로 구현동화한 거지 실제로 공을 잡는 메커니즘은 내가 맨손으로 공 잡는 거 동일해요. 근데 211을 착수를 하고 이렇게 세로 방향에 고가 높은 걸 썼을 때 제가 이렇게 잡으면 롤링을 하면 어때요? 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전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받아서 어이구 다시요. 이렇게 튕겨서 안 온다. 쇽. 아이고 잡았을 때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공간이 안 나오네. 잠시만요. 여기서 내가 공을 주고 만약에 이렇게 줘서 튕겨서 왔어요. 보세요. 어때요? 오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잡았냐? 손을 보시면 이렇게 놓고 빼시면 저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모양을 내가 외형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자, 선수들 TV에서 다 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결국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 이런 외형에 맞춰서 이런 모습.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공은 돌아요. 도니까 외부로 치고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결국엔 내 손에 위화감 없이 공을 잡는데 착수만 211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060 모델은 111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111로 착수할 때는 깊게 넣지 않아요. 약간 211로 걸쳐 낀다는 느낌으로 111 착수하시고 다음에 얘를 역방향보다 순방향을 좀 추천해 드려요. 엄지 각도가 왜냐? 얘 같은 경우는 역방향으로 만들어졌던 게 211 착수할 경우 순방향으로 되면 엄지가 너무 내려와 버려요. 너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게 만들려고 그런 거고요. 111 착수했을 때는 이건 순방향이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을 하면 조금 더 엄지가 내려와요. 111 꼈을 때. 이 패턴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 글러브를 보자고요. 지금 글러브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분도 처음에 111로 하려고 했겠죠. 어렵잖아요. 그럼 211을 끼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넓어야 돼. 넓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웹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뭐냐? 어차피 이건 갈아야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벌렸을 때 검지도 돌아가 있고 웹도 늘어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잘라보자고요. 자, 우리가 웹이 달려 있어서 현혹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웹에서 안착이 되는 공, 걸려지는 공들 때문에 내가 공이 잡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더 확실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자, 볼게요. 풀게요. 자, 웹을 어차피 이거 웹끈 갈아야 돼요. 다 늘어나가지고 끈들이 막 이게 얇아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새 걸로 갈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제 아시겠어요? 공간이 보이시나요? 네. 절대로 얘가 이렇게 낀 상태에서 공을 물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잡아도 공이 흘러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눌러야 돼. 근데 이 각을 여기를 잡았어. 손도 안 들어가요. 2-1로 끼니까 이만큼 들어가. 살짝 걸쳐 끼죠. 글러브는 걸쳐 끼면 뭐가 된다? 조작이 잘 된다 그랬죠, 이게. 네. 그러니까 엄지가 자꾸 먹어 들어가. 근데 결정적으로 검지는 이래. 그럼 공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계속 흘러서 빠져나가니까 결국 어딘가 웹에 있는 데서 안착되면서 계속 치고 나가는 거죠. 백을 잡아도 흘러, 포핸드 잡아도 이렇게 흘러나가. 근데 안 흘러나갔던 건 결국 웹이 막아줬던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멈추려면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쓴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원판 1, 2, 3, 1, 2, 3, 1, 2, 3 이렇게 3단계로 주먹이 쥐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손을 쓸 때 악력을 쓸 때는 결국 이 힘이에요.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헬핏이라는 대구의 헬핏이라는 그 PT 샵이 있습니다. 그 저희 손님이신데 거기 가서 제가 좀 운동을 좀 배웠어요. 거기는 이제 뉴로 트레이닝이라고 신경 가동술 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십견이랑 뭐 아픈 데가 많으니까 처방 운동 처방까지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운동시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둘, 이거 10번, 이거 10번. 네. 제가 팔목이랑 엘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 오는 친구들 중에서 손을 이렇게 해봐. 그리고 이걸 접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되죠? 손님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봐. 편하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손이 둥글게 말린다든가 아니면 접으라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는 분이 있어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나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굳어져가지고 이걸 굽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끝에 힘을 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1, 2, 3, 1, 2, 3 앞에 영상에 제가 올려놨어요. 안 올렸나? 아무튼 찍어놨는데 업데이트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공을 잡는 게 주먹을 쥐는 게 1, 2, 3이면 자 2가 들어가면 엄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엄지를 힘을 쓴다는 게 이게 힘 쓰는 걸까요? 이게 힘 쓰는 걸까요? 이게 들어가야 힘을 쓸 수 있어요. 즉 끝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인체의 힘비 5개의 관절 기억나시죠? 그럼 1, 2,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요. 주먹이. 그럼 공 잡는 메커니즘이 뭘까? 1 아니에요. 이제 1이 시작될 거예요. 2, 1, 3. 이거 공 잡은 거예요. 1, 3. 1, 3. 그럼 5kg짜리 원판. 이건 앞에서 영상 올린 거예요. 자, 우리가 잡겠다. 그럼 잡고 1, 3. 엄지 여기 있죠? 들면 들려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요. 네. 그거 빼면 빠져요. 즉 우리가 힘을 못 쓰게 하고 잡는 그런 동작들이 대부분 엄지새끼 공물이고 바닥을 넓게 해서 검지중지 피고 피니까 안 잡히니까 엄지가 들어가는 그렇게 많이 쓰시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2-1 착수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2-1 착수를 지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인지하신 분들이 2-1 착수하신다. 괜찮아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2-1 껴든 1-1 껴든 1-1 껴도 이렇게 잡아요. 저는 똑같이 박수 치듯이. 지금 하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았죠. 네. 2-1, 3 이렇게 잡았죠. 똑같아요. 2-1, 3. 그럼 여기 롤링 들어가죠. 제자리 친다. 받는다. 안 빠져. 안 빠지면. 그럼 물려서 옮길 수도 있고. 깊이 박혀도 안 돼요. 이게 네, 안 빠져요. 바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요 글러브처럼 2-1 접근을 잘못 접근하셔서 손 모양이 저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글러브도 망가지고 야구도 안 늘고 그러면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당장은 잘 담어.
그러면서 또 글러브를 사겠죠. 이 패턴은 어때요? 저 패턴은 어때요? 얼마 전에 카페에서 질문이 왔었는데 이 610 패턴 211 착수하면 어떨까요? 허경민 선수는 211을 착수하던데. 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타가 들어가고 바닥이 넓은 이 바닥이 넓은 글러브는 211 착수를 권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깊어져요. 그리고 마타가 있으니까 밀려 나와요. 에이, 허경민은 그렇게 쓰잖아요. 허경민 선수 연습 때 111 껴요. 그리고 마타 이스크 썼을 때도. 그리고 허경민 선수는 여기를 물어주는, 즉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글러브에 이만한 거 하나를 여기다 착착 하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레고에서 하나를 더 블록을 붙인 것처럼 손은 똑같은데 이런 글러브에다 이걸 하나를 더 붙인 거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왜 포지션을 3루니까. 좀 더 깊게. 하지만 거기 박혀서 못 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포구면 이제 포켓 쪽을 눌러서 물어줄 수 있는 거. 손가락에 쭉쭉 피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느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넓히죠. 막 이거. 넓히고 항아리 만들죠. 그럼 더 빠져요. 그러니까 더 쥐어짜. 그리고 나중에 와요. 아, 바닥이 무는데 배가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610 같은 410이나 이렇게 마타가 있는 바닥이 넓은 글러브. 바닥이 넓다, 좁다, 이 팜사이즈 포가 아니에요. 바닥이 넓다는 이거예요. 모르시면 생각을 보세요. 그 넓은 글러브들에서 이렇게 똥배가 나오고 바닥이 나서 쭉 줄어드는 이유는 111로 착수했음에도 공을 이 볼집이 아닌 포켓, 즉 엄지랑 검지랑 왜 아래로 자꾸 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밀려서 넓어지다 보니 쥐어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사라지죠. 그래서 211로 착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본인의 선택이지만 권장하지 않는데 그래도 211 끼시게 더 끼세요. 그럼 마음껏 담으세요. 근데 대신에 이걸 껴보고 나서 610은 내가 잘 썼으니까 410은 어떨까? 사카모토도 어떨까? 겐다는 어떨까? 그런 접근에서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 기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러브는 나랑 안 맞아. 저 글러브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결국에 옛날에 썼던 이 610, 211을 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여기 막 벌어지고 이렇게 쓰는 글러브밖에 못 쓰는. 옛날에 가장 많이 심했던 게 티구. 자기는 티구가 제일 좋대. 근데 제가 봤을 때 잘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항아리 앞팔고. 그러니까 다른 글러브 사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또 물에 담은 거. 여기 가공 맡기고 저기 가공 맡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20년 동안 너무 봐왔던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211 착수든 111 착수든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어요. 제가 방금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211에다 검지를 빼야 되나 넣게 되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요. 많이 하세요. 제가 이 글러브를 권할 때는 211에다 검지를 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얘는 팜 사이즈 폭이 넓지 않거든요. 211에서 검지를 빼라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는 앞에 잠깐 영상에서 나왔는데 포스미트표에서 나왔었고, 검지를 넣고 쓰는 게 나을까 빼고 쓰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이. 이거 그거 한번 어딘지 모르는데 있을 거예요. 집에서 아무 글러브나 상관없어요. 그냥 편안한 글러브 이런 거 그냥 녹말한 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물론 이런 항아리 나팔 곳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검지를 못 쓰니까. 검지 그 자체가 내 검지랑 글러브 각이 딱 매칭이 돼서 힘을 쓸 수 있는, 코어를 느낄 수 있는 글러브라면 검지를 빼고 공을 볼집, 즉 어디죠? 여기 검지 아래 여기다 두시고 딱 편하게 잡으세요. 아까 1, 3 이런 식으로 2, 1, 3 2는 안 되겠죠? 공이 있으니까 1, 3 잡았어요. 빼보세요. 안 빠지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검지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잡을게요. 1, 3 잡았어요. 빠져요. 제가 꽉 잡을게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빠져요. 근데 제가 검지를 빼고 이렇게 잡으면 꽉 잡을게요. 안 빠져요.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서 프로 선수는 쉘람부에서 검지를 넣고 쓰는데 뭐 그 선수는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엄지 보호 시트를 껴서 손이 안 들어가서 약간 걸쳐 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다께 아마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M2 쉘라무든 주머니가 있는 걸 M1이거든요. 공방에 있는 샘플 똑같아요. 이렇게 잡고 윗벽 아랫벽 친다 받는다 있죠. 잡아요. 꽉 잡았어요. 안 빠져요. 근데 요 검지 주머니 이거는 되게 유격도 크거든요. 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으면 잡을게요. 꽉 잡아 친다 받는다 빠져요.
그래서 포수 미트 중에서 포구 지점에서 공이 자꾸 밀려 들어가는 사람들 왔을 때 제가 이거 빼고 이렇게 하고 잡아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딱 오 이러는데 검지 넣고 쓰면 바로 빠져요. 가보세요! 이렇게 쓱 빠져요. 자,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예요. 즉 내가 검지손가락이 골무처럼 잡히면 아무래도 이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 이런 윌슨 요즘에 세로형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신형 1786, 1787. 이거 사실상 그리고 이 파이핑도 2일 착수하고 검지 뺄 수 있게 이쪽 파이핑을 이렇게 낮게 만드는 그런 방식도 들어가고 윌슨 글러브에서 1786이나 1787 같은 경우는 2일 착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회인분들도 저희 손님들도 추천해드리는 분도 있고 그래도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즉 구형보다 신형은 이런 식으로 즉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네, 엄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11을 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211을 검지를 넣고 쓰냐 빼고 쓰냐 빼고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이게 팜 사이즈 폭이 아까 060보다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지를 빼면 여기 와요. 검지 끝이. 네, 편안하게 착수할 때. 즉 이 관절에 딱 맞춰서 딱 이 글러브 끝에 관절에 딱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꼈을 때 검지 위치가 어디냐 딱 요 정도 와요. 그래 버리면 이 검지 끝이 어디 오냐 딱 여기 배꼽 나오는 지점. 네, 여기 튀어나오죠. 여기 요 지점에 와요. 그러니까 되려 211에 검지를 끼면 힘을 못 쓰고 여기만 쥐어짜는 경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팜 사이즈가 넓을 때는 211을 끼되 검지를 넣고 쓰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빼야 잘 문다? 아니요. 위치가 안 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넘버세븐 이 실장이 검지를 빼라더라 211은 정답 아니에요. 손에 맞을 경우에 즉 내가 211을 껴서 검지를 뺐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빼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저 기준으로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1787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낄 때는 211을 낀다. 물론 111을 껴요. 저는 이걸 끼는데 211을 끼겠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렇게 늘 거예요. 그거 똑같이 잡겠죠. 잡아. 네. 그럼 211을 꼈을 때 장점은 뭐라 그랬죠? 즉 백핸드. 네. 백핸드 싱글 캐치가 되게 잘 박혀요. 공이 좀 깊게 박히죠. 단점은 뭘까요? 또 급하게 빨리 뺄 때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잡을 때는 좀 더 아래쪽에다가 즉 내 손바닥에 가깝게 잡아서 빨리 뺄 때는 이렇게 빼는 거고 박을 땐 박아야 돼. 근데 이게 빵이 넓으면 돌지만 포켓이 즉 팜 사이즈 이 폭이 좁게 좀 세팅을 해놓으면 딱 했을 때 딱 물렸을 때 웹에 안 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글러브는 마치 211에다 검지를 뺐지만 미제 글러브 끼듯이 손이 관절을 본인이 넓게 만들어 버리니 즉 여기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카모토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아까 윌슨 1787의 검지가 힘을 못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전혀 쓸 수가 없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핀 상태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안 잡히는 손 모양이 나오니까 백핸드가 더 안 잡혀요. 그럼 뭐예요? 제껴서 이렇게 해서 담아서 요거 웹에 막히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포핸드를 잡을 때 제가 말했죠. 글러브는 가로다, 포핸드는 세로다, 백핸드 세로다. 이 동작이 나와요. 즉 포핸드는 팔뚝 회전, 백핸드는 어깨 회전. 잘 모르시면 내전 외전 영상 보세요. 팔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었다 보니까 포핸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봐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착수도 실패 그리고 각도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런 글러브들이 진짜 많이 와요. 업체 가공받은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맞다 없어요. 윙팁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롤링스 그냥 윙팁에 11.25인치 작은 글러브예요. 두 군데 업체에 가공을 갔다 왔대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안 들어가죠. 그리고 빵이 소프트볼에 담겨요. 근데 우리가 잡는 건 뭐예요? 야구공이네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 글러브처럼 211 끼든 111 끼든 야구는 딱 잡히잖아요. 편하게 잡히죠. 그냥.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로 골프공 잡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왜 소프트볼 공이 잡히게 만들어 놓고 야구공 잡으려고 드시냐고요. 안 잡히지. 왜? 검지랑 상관없이 뽑아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웹 간격도 그 각에다가 웹을 붙여버리니 타이트해. 즉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는데 거기다 타일을 맞춰 낀 거야. 얼라이먼트부터 다시 맞췄어야죠. 그럼 얘가 아랫벽 윗벽이냐? 아니에요. 얘도 제껴서 오므려서. 그럼 이런 글러브는 어떤 글러브냐? 쳐다보고 이런 글러브예요. 아, 좋죠. 딱. 하지만 딱 이 한 포인트. 그럼 이게 롤링이 들어가면 타요. 백핸드 친다, 타요. 바닥에서 뜨는 글러브예요. 즉 죽어있는 글러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지가 이렇게 꺾여. 왜? 아랫벽 윗벽에서 윗벽을 물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결국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엄지 내전. 근데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글러브 끝이 아래를 보고 있어. 이분이 쓰면서 뭐 눌렀던가 뭐 또 이렇게 했겠죠. 넓히려고. 왜? 좁으니까 넓히거든요. 그럼 처지잖아요. 제껴. 제껴니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지를 자꾸 넣게 돼. 저 이거 흉내 내면 저 엘보 와요. 흉내 잘 못 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두 군데의 업체를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죠. 즉 윗벽 아랫벽 개념이 접목도 안 돼 있고, 다음에 이 관념적으로 글러브 자세도 망가지는 거죠. 친다, 받는다. 이거 해보시면 방금 받는다 해서 떨궈졌죠. 아랫벽 윗벽이 잘 안 되면 이 부분에서 받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타까운 글러브예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글러브가 살아있게 하는 사람들이 또 하더라고요. 또 잘. 근데 살아있으면 뭐하냐고. 물리지가 않는데. 네. 물린다는 게 뭐죠? 공의 스핀을 멈춰줘야 되는데 회전을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손바닥 보고 때리지 말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공부해서 가공 받으면 다 쳐다보고 이거 있어요. 아니, 이거 하지 마세요. 박수 치듯이 하라고요. 박수 치듯이. 박수. 우리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안 잡아요. 봤잖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근데 손목이 제껴서 쳐다보고 때리면 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죠? 박수 치세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치라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러브를. 박수 치라 그러면 갑자기 또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손바닥 수평. 그래서 내가 관절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치면 안 잡히는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든. 아까 이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글러브로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글러브는 가로다 세로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캐치볼을 잘못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캐치볼을 잘못하니까 잘못하는 캐치볼을 더 잘 당기게 하려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러브 길은 그렇게 들여야 돼. 뭐 업체를 이용하든 본인이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든 아니면 야구팀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치든 그런 식으로 글러브가 길이 들어져 있으면 이 글러브는 뭘 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야구 기본기인 캐치볼을 하는 게 아니라 캐칭볼, 공 오면 글러브 몸에 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땅볼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편안하게 내가 슛번을 친다, 받는다, 이런 핸들링이 전혀 안 되는, 그래서 야구가 안 늘게 되는 이 비싼 글러브를 활용을 못하는, 그럼 다시 뭐죠? 옛날 반접이 글러브로 넘어가는 거죠. 한 10만 원, 15만 원짜리. 그래서 사실은 영상 찍고 싶을 때가 잘못된 글러브들이 많이 올 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타가 있는 글러브를 잘못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얘는 111로 착수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111. 이게 JH 11.75, 그러니까 김재호 모델 11.75 골드 건데, 글러브를 보면 웹이 벌써 끊어졌죠. 여기가 막 쪼았어. 끈이 끊어서 쪼아한 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 보면 끈 막 끊어가지고 얼기설기 많았어. 공을 일로만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들어가 있죠. 사실 이 손을 넣었을 때 요 손바닥 그 중지랑 약지 격벽에 손이 이렇게 돼요. 거의 뚫리기 직전이에요. 가공 불가. 못 살려요. 그러니까 얘는 살짝 잡으면 더 잡아, 꽉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을 때마다 힘이 들어가. 잡을 때마다. 그럼 공 보이죠, 여기. 네. 얘가 맞나? 그리고 손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 활용을 하려면 힘 빼고 딱 여기 들어가야 돼. 딱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네. 여기 잡기 쉽냐고요. 빠지는 거 어떨 건데. 그럼 타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이 안 빠져. 이거는 중학교 선수 건데. 그래가지고 상담은 다 받고 왔고 쓰던 걸 택배로 보내셨는데 가공 불가. 왜? 아내가 찢어질라니까. 비싼 글러브를 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엘리트 선수예요. 야구가 늘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또 최근에 버렸던 글러브 드디어 찍습니다. 자, 구오타 L5 연식이에요. 제가 가공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이 영상 앞에 나오는 간구부가 넓다 좁다의 영상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안 찍었죠. 네,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분은 이제 글러브의 간구부를 넓히고 싶어 한 거죠. L5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여기가 끊어졌죠. 연식이고 경식을 떠나서 넓게 쓴 거예요. 어떻게 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이 속 안에 보면 중지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면 여기 뚫려서 네. 여기 손가락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 나왔어요. 손가락이. 네. 여기 있던 손가락을 네.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까지 가요. 지금 이렇게 뚫려서. 이거 보이시죠? 벽이 없어요. 다 사가서. 왜? 계속 넓혀 놓으니까 들어왔을 때 아랫벽이 윗벽이 아니라 잡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받으니까 끊어졌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됐죠. 이거 살살 잡으면 안 잡혀요. 그리고 우리가 글러브는 가로다 세로다. 이 글러브는 가로형 글러브예요. 완전 가로형. 보세요, 이거잖아요. 가로형 글러브인데 이게 없어. 맞죠? 그러면 잠깐 뒤에서 볼까?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공이 멈춰지질 않아요. 이분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L5는 뭐였어요? 제가 이거 90세 할배 구부타 L5 이건데요. 네. 가로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잡히고 잡히는. 그럼 백을 잡으면 잡히고 다 잡히는 글러브가 되는데 얘는 이 글러브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냐? 계속 넓힌 거죠. 넓혀서 막는 글러브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져. 잡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글러브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후배가 당근을 사왔더라고요. 네.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이 손님이 쓰던 건데 이걸 중고로 팀원 줬나 팔았나 그래가지고 돌다가 이게 제 아는 꼬맹이 이게 당근에 올라왔대요. 15만 원 해가지고 이 글러브를 저희 카페에서 제가 사진 비포 애프터 올린 게 있으니까 이 실장님이 한 건데 그래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매입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걸 내가 내놓으라 그랬죠. 강매에 뺏었어요. 네. 이게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이게 상태가 너무 좋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끈을 전체를 갈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거예요. 쓰면 그냥 다 어디든 여기도 잡혀요. 네. 그 놓고 여기랑 여기 두 개 다 잡혀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렇게 공 두 개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서 이렇게 잡는 영상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제가 봉 얘기를 했었어요. 봉. 요거는 오늘도 엘리트 선수 상담하면서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봉.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거다. 우리가 방망이 잡으면 이렇게 잡잖아요. 이거 집에서 연습하라고 신문지 말아서 하라는 거 옛날에 다 올린 영상이에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럼 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공이 이렇게 날라온다고 접근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 공을 저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공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잡는 확률이 여기 이만큼 확률이 넓어지죠. 공이 휘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휜다. 일로 간다? 휜다. 즉 팔뚝 회전으로 포핸드, 백핸드는 어깨 회전으로 백핸드. 그럼 이 면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웹은 어디 달려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달려 있는 거죠. 그럼 포핸드에서도 위로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웹이 보이겠죠. 그때는 웹. 확률적으로는 손바닥.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공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이게 딱 늘려고. 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다 앞에 나온 영상이니까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공을 잡았을 때 이 두 공이 여기도 잡히고 그럼 여기 잡혔죠. 여기도 잡히는. 자, 힌지.
자,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고 잡으면 여기도 잡히고 다 잡히는 이 넓은 형태를 해야 되는데 L5도 잘못 접근하면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잡아서 세우면, 그러니까 얘가 가로형 글러브인데 잘못된 세로로 잡으면 되게 안 잡히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공이 다 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껴볼까? 검지 빼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그럼 이 글러브는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태생에 맞지 않게 쓰는 거죠. 물론 맞지 않게 써도 돼요. 뭐 인생 뭐 있어요. 숟가락으로 병을 따든 병따개로 밥을 먹든 뭐 똑같잖아요. 그렇게 할 거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죠. 기능에 맞춰서 쓰자라는 거죠. 그러려고 이 영상 찍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내가 쓰는데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영상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이런 글러브 설명을 하면 이 글러브를 사셔서 쓰고 있으신 분들, 잘 쓰고 싶으신 분들, 막 쓰고 싶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 보셨던 분들, 저한테 가공을 받으셨던 분들, 아니면 가공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가공을 받으셨는데 이 글러브를 사고 싶어? 이 글러브 610을 사고 싶어? 사카모토 사고 싶어? 이러실 때 도움이 되게끔 기준점을 잡아놓고 우리가 대화의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들을 함으로써 좀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뭐 너는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라라고 뭐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네. 저희 공방에 오는 글러브들은 그래서 상위 사회인 야구 5% 이내의 사람들의 글러브라고 봐요. 금액대도 그렇고 싼 거는 별로 안 와요. 사실은 싼 게 많이 와야 돈이 되는데 일도 쉽고 일반 가공 많이 하면 되는데 다 힘든 것밖에 안 오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거죠. 그 비싼 글러브 막 이렇게 50만 원, 60만 원짜리 막 아까 사카모토처럼 9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시면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해줬을 때 실장님 덕에 공 잡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이래서 비싼 걸 못 쓰는 거야. 이 패턴이 저랑 맞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손님들이랑 전화로 해도 뭐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든 좀 뭔가를 이해를 하시고 나서 접근해서 저를 얘기하면 되게 제가 재밌고 친절한데 그냥 관념적인 막 그걸 안 바꾼 상태에서 뜬금없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얘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글러브를 잘못 써서 이렇게 버리는 글러브들이 2개, 그렇죠? 강구부가 넓지 않은 글러브 넓게 써서 망가뜨린 경우. 즉 이분은 제가 L5 올린 영상만 좀 보셨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아까 이렇게 골드 글러브 김재호 모델, 이게 알티스의 410 9부터의 T9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물론 이 친구가 손이 작을 때 썼던 것도 있대요. 초등학교 때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핑계입니다. 네. 아무튼 결국 이 친구는 캐치볼을 똑바로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즉 빨리 빼서 물어서 옮기는 그 동작들을 이제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글러브가 이런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회원분들 마찬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손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목적은 단 하나예요. 글러브 길 잘 들이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공 잘 잡자예요. 힘 빼고 편안하게 내 공 잡고 그 손 모양과 위화감 없이 내 손과 일체감 있게 길을 들이자. 이거는 글러브의 제작 의도와도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키지모토 상황이 저희 공방에 왔을 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작의 의도는 그거라는 거죠. 편안하게 내 손. 네. 여담으로 한 가지 드리면 얼마 전에 저 손님이 물어보죠. 그 MVPJ가 찬호가 거의 일본 갔다가지고 영상 찍었는데 그 스진가 걔가 그 얘기 뭐 가로 세로 한국 사람들은 가로형을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세로형을 선호한다. 그거를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 치지 또 잘못 알고 갔네.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 시작점이 저였습니다. 네. 시작점은 그랬어요. 공방에서 글러브를 봤는데 다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 서건창 글러브도 그렇고 제 글러브도 그렇고 막 왜 한국 사람들의 글러브 올려서 이렇게 비틀어 잡냐, 이렇게 가로로 잡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러브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060 이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111 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스타일이래요. 일본 스타일은 세로고 한국 스타일은 가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나중에 가로 세로는 제가 다른 거 제가 점, 선, 면, 벡터 이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 이해하고 왔어요. 이 가로 세로의 개념에서 글러브는 무조건 가로예요. 즉 아랫벽 윗벽 분명 그건 그 친구도 인지하고 갔거든요. 아랫벽 윗벽 이거예요. 우리가 글러브는 무조건 가로예요. 아랫벽 윗벽. 왜? 우리가 봉을 잡을 때 이렇게 안 잡거든요. 이렇게 안 잡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체를 잡는 건 가로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 가로형, 세로형 했던 건 뭐냐면, 자, 기본적인 가로의 모습에서, 즉, 땅볼 잡을 때예요. 그럼 글러브가, 이건 가로형이죠. 이건 중립형이고, 이건 세로형. 이 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야 글러브 퍼포먼스에서 가로형, 세로형의 개념을 설명했죠. 그러면, 캐치볼 할 때 가로형, 세로형 볼까요? 글러브 가잖아. 이게 약간 세로형이에요. 이게 중립형이고 가로형이에요. 절대로 이게 세로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글러브를 끼고 계속 일일이 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을 이렇게 잡냐고요. 이렇게 잡아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오류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야구 레슨 영상이나 이제 캐치볼 관련된 이제 프로 선수 막 할 때, 캐치볼 할 때 메이저리그 보면 다 이러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네, 편안하게 잡아라. 자, 이 얘기는 다음에 제가 벡터의 개념, 글러브, 점선면, 공간, 벡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풀어 나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글러브는 무조건 가로라는 거, 땅볼도 가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가로형, 세로형, 이거는 근데 가로라고 했지만은 글러브는 이거 세로형이잖아요. 네, 이거를 구분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 일본 친구한테도 잘못했고. 그래서 마징가가 그 얘기를 하던데, 예,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가로 세로 막 혼란스러워 한다고. 그래서 야, 그냥 만들대로 만들어. 그거는 이제 길들여 쓰는 사람들 그리고 갖고 있는 고유의 패턴인 거지. 그 패턴을 막 이걸 갖다 막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 한국 사람들이 가로를 좋아한다고 이거를 막 이 서건창 모양을 만들 수는 없어요. 패턴이 다른데. 전혀 다른 얘기를 이해를 했더라고요.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참 미안하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영상에 올렸지만 글러브는 가로다. 캐치볼은 가로예요. 그리고 이게 포핸드 세로, 백핸드 세로.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211 착수해서 검지를 뺀다 가능한 글러브도 있고 불가능한 글러브도 있지만 내가 굳이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마타가 있어서 바닥이 넓은 글러브는 추천 안 해요. 하지만 이렇게 도나이아 같은 거 620 패턴 알티스에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분명 마타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저기 누구냐 요시카와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오각형이죠. 이 610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 높죠. 이 바닥이 이게 넓이가 얘보단 넓지 않아요. 즉 힌지에서 이 웹 아래까지 길이가 짧은 거 이거는 2를 껴도 돼요. 그리고 검지를 약간 마타 쪽에 놓으면 돼요. 이거는 2를 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넓은 스타일들 막 구보타로 치면 L7S나 뭐 L5나 L7 같은 거. 또 L7 또 하니까 또 그 얘기를 하겠구나. 저 김혜성 선수는 또 211에 검지 뺐죠. 아,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손이 크기가 되면 그렇게 껴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패턴이 이런 그 올라운드 패턴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 드릴게요. 아, 그걸 또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예. 완전 가로형이 아니에요. 구보타 그 L7은 전에도 영상에 한번 올렸죠. 이렇게 가로에 약간 중립형에서 약간 세로형에 가깝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끼는데 일반인들은 L7에 211에서 검지 빼실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글러브의 오류처럼 배꼽 나오는 위치에 나온다? 그럼 그렇게 추천 안 해요. 굳이 끼시겠다면 검지 넣고 끼시면 돼요. 하지만 깊다라는 거, 깊은 거를 없애려면 좁혀야 된다라는 거, 공을 잘 물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 사카모토처럼 각을 만들어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11 착수를 하냐? 이거 다 211 착수 가능해요. 네, 얘네들도. 네. 선택은 본인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레고로 웨이브를 하나 탁탁 붙이는 효과가 나는 거죠. 왜 손은 여기 있으면 211 끼면 이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일 착수한다 해서 우리 외야글러브 끼듯이 뭐 엄지새끼 이것도 사실 외야글러브 잘못된 거예요. 담아서 오므리는 느낌, 다음에 바닥을 넓히는 각도 이런 걸 하시면 운동장 항아리 제가 늘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업체들 보면 운동장 만드는 데 되게 많고 항아리 만드는 데 있지 항아리 만드는 데 없어진 데 많죠.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를 많이 있어요. 그런 걸 2일 착수해가지고 검지 빼면 아까 우리 그 노랭이 글러브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네. 그리고 웹은 이렇게 말리겠죠, 이렇게.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글러브가 다 망가지고 야구 실력은 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2일 착수를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내 손 크기나 뭐랑 이런 것들. 제가 신체적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이 실장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 아까 1787 손이 크신 분들은 뭐 검지 빼도 되고 작으신 분들은 하잖아요. 제가 손이 이게 사실은 미디움이거든요. 저희 공방 오신 분들 손 많이 재셨죠, 저랑. 네. 미디움인데 좀 두툼해요. 그래서 약간 미디움보다 살짝 크나, 이게 두께가 하면 좀 라지 가깝고 막 이렇거든요. 저 손 짝짝이에요. 네. 보시면 한마디 들어있어요. 저 왼손 되게 커요. 팜 사이즈가 라지예요. 근데도 저는 이거 2일에다가 검지 못 빼겠어요. 제 손에는. 네. 힘들어요. 그냥 곱 끼는 게 딱 맞더라고요. 얼마큼 손이 커야지 1787에다 검지를 뺄 수 있을지 감이 오시나요? 저 되게 커요. 이만큼 되면. 네, 쩍쩍이에요. 보이시죠? 손 커요. 그래서 내 손에 검지를 뺐을 때 이 힘 받는 부분, 그 부분 찾는 거, 검지 넣고 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내 글러브가 2일 착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약간 생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왜 메이저리그 선수는 2일을 끼냐 했을 때 글러브 각도가 바뀐다라는 거, 즉 세로형을 2일 끼면 가룡이 된다, 겐다 영상에도 올려놨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2일 착수해서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쓰든 공만 잘 잡으면 돼요. 맞아요. 네, 공을 잘 잡는다는 건 회전을 멈춰주고 어느 부위에 있든 간에 공을 잘 브레이킹해서 스핀을 멈춰준다. 그리고 오래 써도 글러브 외형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2일 껴서 글러브가 배가 나오고 격벽이 터지거나 짜부되고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접근의 결과라는, 211이 독이 됐다라는 그 점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일 영상 찍었고요. 그 다음에 찍을 영상은 진짜 벡터, 이거 새나글에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이제 벡터의 개념, 벡터가 뭐냐, 이과생은 아실 거예요. 공간. 네. X, Y, X, Z, 0, 1, 2, 이 공간. 네. 좌표 X축, Y축. 뭐 이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면 앞에서 조금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그 영상 준비할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 왜 글러브 끝이 앞을 봐야 되냐, 왜 선수들은 이렇게 잡으라 그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도 밝혀질 거라고, 아니면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넘버7이었고요. 자, 공은 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다. 능동태가 아니다. 수동태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